안녕하세요. 6500rp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이런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는데요. 자전거나 바이크가 코너링을 할 때 옆으로 누워야 하는 건 알겠는데 핸들 조향까지 해줘야 하냐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조향 없이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코너링이 불가하고 코너링을 위해서는 기울임과 동시에 적절한 스티어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스티어링을 손으로 직접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어서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전거나 바이크의 조향과 코너링 원리, 그리고 바이크에서 늘 뜨거운 주제인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주제 전체를 긋뚫는 핵심은 바로 캐스터 각입니다. 자전거와 바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심지어 킥보드까지 조향이 가능한 바퀴가 달린 거의 모든 것들에는 캐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바퀴의 조향축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캐스터는 이렇게 생긴 각도인데 이 기울어짐이 직진성 향상과 코너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가 간단하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자전거를 이용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손 놓고 자전거 타본 분들 많으시죠? 핸들을 잡지 않고도 똑바로 가다가 자전거를 기울이기만 하면 조향이 들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캐스터입니다. 기울이면 조향이 들어가는 원인은 캐스터 때문에 조향축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 핸들이 똑바로일 때 자전거의 높이가 가장 높고 핸들을 90도로 꺾었을 때 조향축이 내려오면서 높이가 가장 낮아집니다. 이렇게 캐스터를 좀 과하게 넣어보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자전거를 기울였을 때 중력에 의해 떨어지듯 조향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핸들이 똑바로일 때가 위치 에너지 관점에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자전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캐스터는 바퀴가 땅에 닿는 접점이 조향축보다 뒤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바퀴 뒤쪽을 잡아당기는 효과를 내므로 핸들이 직진 방향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면 조향이 들어가는 효과와 달리면 직진하려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경쟁하는데요. 속도가 빠를수록 바퀴 뒤쪽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져 직진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빠를수록 균형 잡기가 쉬워지고 잘 안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빨라져도 기울어지면 조향이 들어가는 효과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므로 직진 중에 노면 요철이나 외력에 의해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조향이 들어가 재빠르게 코너링이 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캐스터의 쓰러짐 보정 효과는 순탄해 보이는 직진 중에도 살짝살짝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어서 조향이 안 되도록 핸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코너링뿐만 아니라 직진조차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캐스터 설계 덕분에 이륜차의 안정적인 직진과 코너링 모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참고로 마트용 카트나 유모차처럼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탈 것의 경우 굳이 높이가 달라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캐스터가 필요하지 않으니 조향축은 수직인 채로 놔두고 바퀴만 뒤쪽으로 약간 옵셋을 주어 접지면이 조향축보다 뒤에 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카트나 유모차는 사람이 밀거나 끄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바퀴가 조향되면서도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제대로 코너링을 해볼 건데요. 자전거는 코너링 시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는 원심력을 버티기 위해 코너 안쪽으로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리를 파고 들어가면 조금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원심력은 코너에서도 직진하려는 관성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가상의 힘이고 실제로 코너링에 필요한 힘은 코너 안쪽 방향의 구심력이죠. 그 구심력, 즉 코너링 포스는 알고 보면 기울어진 자전거와 사람이 받는 중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채로 코너링을 하고 있다면 중력과 같은 1G의 횡가속도로 코너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기울어진 35도 각도로 코너링하는 바이크는 1.43G의 횡가속도로 코너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1이 바이크로는 불가능한 5G 이상으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건 바퀴가 좌우로 넓게 퍼져 있고 무게중심이 매우 낮은 데다 중력 방향으로 다운포스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타이어 접지력이 버텨야 가능한 일이지만요. 이렇게 보니 순수하게 기울이는 각도만으로 코너링 포스를 내는 바이크의 태생적 코너링 한계가 명확히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전륜 캐스터의 영향으로 쓰러지지 않게 스티어링 보정이 자동으로 되는데 속도가 빠를수록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일어나 직진하려는 성향이 커진다. 자전거는 코너링을 하려면 반드시 코너 안쪽으로 누워야 하며 전륜 캐스터의 영향으로 누우면 자동으로 조향이 들어간다. 정리해 놓으니 간단하죠? 그런데 자전거는 가볍고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도 몸으로 충분히 이리저리 기울이는 게 가능하지만 무게 200kg 내외의 빠르게 굴러가는 바이크는 바퀴에 회전 간섭까지 더해져 운전자가 몸으로만 기울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바이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코너를 앞두고 눕지 못해 직진하여 사고가 나는 사례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기울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바로 그 유명한 카운터 스티어링입니다. 코너 진입 시 의도적으로 반대로 조용해서 일부러 코너 쪽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때 캐스터에 의해 자동으로 조향이 들어가게 놔두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누워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이크의 카운터 스티어링 기술을 꼭 익혀야 하냐는 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카운터 스티어링을 몰라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눕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다만 카운터 스티어링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습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하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전륜에 캐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조향 후 스티어링 휠을 놓았을 때 자동으로 센터로 돌아가는 셀프 센터링이 되는 것이고 드리프트를 시작할 때나 오버스티어 상황에서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카운터가 딱 맞게 쳐지는 것도 다 캐스터의 효과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거의 4년 전에 올렸던 카운터 잘 치는 법 영상의 이론적 배경이 늦게나마 완성되었네요. 끝.